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가 내달 9월 15일 주일 협의회 설립 50주년 기념 교단별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시카고 기독청년연합회 후원을 위해 마련될 이날 행사는 강민수 목사 담임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오후 6시에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소속 총 7개 교단 및 독립교단이 참여해 교단 간 연합을 도모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협 회장 김영문 목사는 올해 희년을 맞아 시카고 지역에 소속된 모든 교단이 찬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시카고 지역의 교계연합에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단에 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어렵고 또 이 교단 간의 그 관계성 이것을 조금 많은 성도들이 잘 몰라요. 교단에 있어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각 교단에 그런 거 소개도 되고 또 장점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교계하고 협력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현재 시카고 한인교회협의회에 속한 교회 및 선교단체는 182개. 김 목사는 이번 행사가 각 교단의 특징과 장점을 서로 소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는데요. 이미 1년 전부터 행사를 기획했고 각 교단 관계자들을 만나 설명회를 갖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날 참여하는 각 교단은 3분 이내에 교단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 영상을 상영하게 되며 각 교단의 찬양팀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또한 시카고 장로성가단과 시카고 권사합창단이 연합 찬양으로 찬조 출연하며 시카고 기독청년연합회가 특별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 목사는 이번 찬양제가 향후 교협 연합 활동의 결속력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카고의 모든 지역사회에도 회복과 변화를 넘어 하나가 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의 모든 수익금은 시카고 기독청년연합회를 후원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에 결성된 기독청년연합회는 자체적으로 소그룹 또는 찬양 기도 모임, 찬양 집회 등을 열어 단기간 시카고 지역 27개의 교회 청년을 연합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더불어 교협산하위원회로도 활동 중입니다. 김 목사는 청년이 살아야 교회도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며 모두가 협력해 선을 이루듯 청년들을 위한 사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단 찬양제를 통해서 청년연합회를 좀 협력할 수 있도록 후원을 그렇게 좀 받고 있어요. 아마 큰 축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단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번에 찬양제는 무슨 말 그대로 대회가 아닙니다. 각 교단별로 대표성을 가진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요. 처음으로 하는 교단 찬양제 아마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많이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협은 희년 기념사역의 일환으로 교인 및 목회자 인식 전수조사를 실시해왔죠. 현재 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확한 분석을 위해 지용근 대표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 등 갤럽조사 전문기관과 협력해 설문조사를 실시해왔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 분석하는 설명회가 내달 4일 개최됩니다. 이번 조사는 크게 성도와 목회자 두 파트로 나뉘어 진행됐죠. 이들의 신앙의식과 교회 생활, EM 사역, 한인교회 미래 예측 등 인식과 실태를 파악해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시카고 지역의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사람들이 참가자가 평신도가 3,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목회자는 한 300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완료된 사람은 3,000명 중에서도 이제 완전히 완료된 사람이 한 560명, 일반 성도들. 목회자는 담임 목사님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목사님, 전도사님 다 있어도 결국은 담임 목사님만 그렇게 해서 66명, 그 다음에 560명 평신도 해서 설문조사를 나왔는데 여성들이 많은 편이에요, 남자보다. 목회자들 설문조사 보니까 성향이 30대, 40대, 50대, 60대 골고루 참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현직에 있는 60대 이하로 그렇게 한 분이 한 60% 넘어 68% 정도 거의 70%에 입각해서 그렇게 이번에 참여한 걸 보니까 젊은 층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관심이 많다 하는 것이 이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자신이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나왔는데 보수다 나는 목사님들이 한 4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진보다 한 37%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중도가 한 20% 정도 그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시카고 지역의 목사님들이 거의 균형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협의회 측은 취합된 결과를 토대로 9월 4일 오후 7시 글렌뷰에 소재한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발표를 하실 지은군 대표,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 대표분이 직접 오셔서 이번에 발표를 하는데 분석한 것만 해도 3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책으로 이번에 좀 편찬을 좀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참석을, 이건 뭐 목사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집사님, 뭐 장로님, 목사님 할 것 없이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듣고 고민하고 또 함께 문제를 좀 풀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미주 지역 중심으로 그 2년 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거하고 시카고 지역의 상가하고 대비를 이번에 합니다. 한국의 목회자라든지 성도들의 인식하고 세 가지를 놓고 또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좀 독특한 시카고에서만이 특별한 그런 케이스도 아마 이번에 발표가 될 겁니다. 일리노이주 교통부는 이번 노동절 주말 동안 주 전역의 도로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교통 혼잡을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노동절 주말 동안 14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오헤오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로 공항 역사상 가장 바쁜 시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국은 오헤오 공항의 경우 가장 여행객이 붐빌 날은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로 전망했는데요. 미드웨이의 상황은 달라 보입니다. 공항 관계자들은 금요일이 가장 바쁜 날이 될 것이라며 5만 8천여 명의 여행객이 미드웨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공항 측은 국내선의 경우 출발 2시간 전, 국제선의 경우 3시간 전에는 반드시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외 많은 사람들이 노동절 연휴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 주요 고속도로에서도 큰 혼잡이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 가스 평균값은 $3.50. 지난해보다 가스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29일과 30일 오후 및 저녁 시간대로 여행객의 차량과 일상적인 출퇴근 차량들이 혼합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덜 붐빌 시간대는 금요일인 오늘 정오 전 시간대로 추정됩니다. 시카고시가 2025년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예상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 존슨 시장은 어제 예산팀과 함께 가진 브리핑에서 2025년 예산 편성에 있어 무려 9억 8,240만 달러의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며 이는 노동비용의 증가와 주 법인세 수입 감소, 시 직원 연금 및 인사비 증가, 지속적인 이주자 지원을 위한 1억 5천만 달러의 배정과 시카고 공립학교 연금에 대한 1억 7,500만 달러 지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즉 이 같은 막대한 적자는 도시의 지속적인 이주민 수용과 인건비 등이 증가하는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미지급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 시카고 트리뷴은 존슨 행정부가 2025년 예산에 균형 있는 조정을 위해 재산세 인상과 또는 채용 동결 및 해고를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중순까지 존슨 시장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후 몇 주 동안 청문회를 거쳐 11월 최종 지출 계획에 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 마음건강연구소가 오는 가을 학기 무료 온라인 마음지킴이 훈련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6시간 과정의 워크샵 수료 후 매월 정기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사회 마음 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이번 워크샵은 정신건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자리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등록비는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강연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등록된 신청자들의 안에 줌 링크가 공유됩니다. 연구소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연 내용은 마음건강의 중요성과 정신질병에 대한 선입견에 대한 토의, 또 한인 이민자들이 주로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우울, 불안,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중독, PTSD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아울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또 이웃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 방법을 5가지의 행동 계획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게 되는데요. 또한 마음지킴을 위한 지역사회 정보 및 마음지킴 프로그램 활용 방안 등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일시는 내달 9월 7일과 14일 토요일로 강연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계속됩니다. 강사는 연구소 소장 조옥순 박사를 비롯해 정지선, 안현민, 곽하민 상담사가 참여합니다. 등록 및 문의는 847-790-4303 문자로 가능하며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ocho@koreancounseling.com입니다. 상담 예약 및 문의는 847-313-9079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5월 놀스브룩의 2번째 오피스를 열면서 전문 치료팀을 더욱 강화해 전 세계 한인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또한 연구소에서 지난 7년간 교육받아온 마음지킴이들이 함께 모여 설립한 우리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해 다양하고 유익한 마음지킴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있는데요. 상담 및 치료 서비스 항목에는 개인 및 집단 상담, 부부 상담, 우울, 치매 상담,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중독 상담, 심리 외상, 아동을 위한 미술놀이 치료 등이 있으며 특별히 교회를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실시 중입니다. 이번 가을학기 워크샵도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특별 후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한인 파킨슨 그룹이 오는 9월 14일 토요일 알링턴 하이츠에 소재한 시니어 센터에서 9월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그룹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모임은 1, 2부로 나뉘어 각각 타이치 운동 시간과 건강 대리인 임장 작성, 연명 의료 치료 계획서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강사로 소셜워커 김남규 씨가 참석합니다. 시카고 한인 사회도 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90세 이상 부모님을 돌보는 노인 세대인 노노케어가 증가하고 있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는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고 책임지겠다는 의식이 반영돼 팬데믹 이후 심폐소생술이나 신장투석, 인공호흡기 같은 의학적 판단을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시카고 파킨슨 그룹은 이번 모임에서는 2022년 일리노이 공중보건국에서 새로 개정된 공식 서류인 한국어 번역본을 소개하고 의료 대리인 지정과 함께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유익한 시간에 관련한 모든 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모임 일시는 9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1800 웨스트 센트럴 로드 알링턴 하이츠에 위치한 시니어 센터입니다. 모임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김기란 대표 847-630-7212 또는 정현지 총무 847-912-8323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애리조나주 템피의 웰스파고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숨진 채 나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템피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55분 웨스트 워싱턴 스트리트에 있는 웰스파고 3층 사무실 책상에서 60살 직원 데니스 프로돔의 사망이 확인됐는데요. 당시 프로돔의 책상은 인적이 드문 구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재택근무 중이었고 출근한 일부 직원들은 불쾌한 냄새를 배관 문제로 오해한 가운데 한 직원이 프로돔의 책상 근처를 지나면서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앞서 프로덤의 출근 기록은 시신이 발견되기 4일 전인 16일 오전 7시로 확인됐으며 이후 출퇴근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국은 초기 조사에서 외부 범죄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 마리코파 카운티 검시관과 협력해 사망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웰스파고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면서 새로운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웰스파고 측은 직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후보 수락 후 처음으로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 중산층 강화, 생활비 인하 약속을 실천하며 공화당원을 강요에 기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문제 삼은 데 대한 질문에는 낡고 지겨운 각본이라며 대꾸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트럼프가 이끄는 잔인한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미국을 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유세를 벌인 트럼프는 생방송으로 인터뷰한 자신과 달리 해리스는 녹화방송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또 해리스가 인터뷰한 모습에서 김정은을 맞상대할 리더의 자질이 보이지 않았다고 폄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3후보였던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한 뒤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7개 경합주에서 백중세를 보였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3승 1무 3패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판세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첫 인터뷰를 마친 해리스는 트럼프와의 첫 승부처가 될 열흘 뒤에 토론 준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한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난임 치료를 무상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어제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이날 미시간 포터빌에서 열린 유세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정부가 시험관 아기 시술 관련 모든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험사가 지불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시험관 아기 시술은 비용이 많이 들고 난 처음부터 시험관 아기 시술에 찬성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친가정이라며 주요 신생아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는데요. 치료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앞서 공개된 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이같이 밝히며 정부와 보험회사 중 누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질문에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게 한 가지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오는 10월 열리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참가 등록 신청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기간 연장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가 상생 발전하고 상호 네트워크 구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재외동포청은 설명했는데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관심 있는 바이어와 또 일반 참관객은 한상넷 홈페이지에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 비용은 무료입니다.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오는 10월 22일부터 사흘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약간의 뇌우가 내린 지역이 있으나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곳에 따라 시간차는 좀 있겠는데요. 또 한 차례의 폭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85도까지 오르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69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2도, 모레 주일 한낮 70도대로 떨어지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현재 전망됩니다. 8월 30일 오늘 뉴스를 마지막으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닝포커스 데일리 뉴스를 애청해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지만 KBS에서는 또 더 나은 컨텐츠의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으로 믿습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앞으로도 늘 애청해 주시고요. 모든 직원들과 또 방송국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준리심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